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CES 2016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HBM4가 들어가는 루빈이 양산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보도가 나기를 HBM4의 성능을 높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초기에 개발할 때는 9GBps였었는데 거기에서 11GBps를 올렸다가 지금 대량 생산을 목전에 두고 13GBps로 또 올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표준이 되고 있는 12단 HBM3E의 블랙웰이죠. 블랙웰의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HBM3E 8단이 들어가는 지금 B200도 중국에다가 지금 엄하게 지금 납품을 해야 될 그런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루빈을 HBM4를 도입하는 시기를 땡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AMD를 포함한 반 엔비디아 세력이 있습니다. 거기를 완전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9GBp에서 11GB로 11에서 13GBps까지 이렇게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신문에 나타났던 이렇게 그래픽인데, 요걸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가 HBM4의 속도를 11GBp에서 13GBps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초격차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 엔비디아 파서 AMD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들은 전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스펙을 그냥 왕창 올려버린 겁니다. HBM4가 9GBps에서 이게 지금 11GBps까지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된다면 코어 다인 D램을 새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상반기에 HBM3E가 계속 지속됩니다. 블랙웰 수요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 블랙웰 수요가 되게 크니까 굳이 루빈을 빨리 도입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6년 하반기 이후에나 HBM4를 본격 생산을 하죠. 그래서 딜레이 지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루빈은 2분기 이후에나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3사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삼성은 퀄통과 반전 기회, 점유율 수성, 하여튼 마이크론하고 이 3사의 생각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삼성전자가 HBM4에서 원시 D램 플러스 4나노로 갔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그런 결정과 도전이 삼성한테 유리하게 가는, 오늘 이 글의 결론은 뭐냐, 엔비디아가 HBM4에서 성능을 13GBps로 올렸다는 얘기는 결정적으로 보면 삼성전자한테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들어가기 전에 종합적으로 한 줄 결론을 미리 보고 가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블랙웰 플러스 HBM3E 12단이죠. 요걸 당분간 최대 이익을 거두는 동시에 HBM4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려서 경쟁 반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 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기술 격차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거예요. HBM3E를 가지고 블랙웰을 통화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HBM4의 기준을 압도적으로 올려서 경쟁사들이 못 따라오겠다. 그러면 고난이도에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유리하냐?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한테 유리하다. 왜? 삼성은 원시 D램 플러스 4나노,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원비 D램 플러스 12나노 베이스라인입니다. 그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은 HBM4 지연은 문제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 아주 고도의 이 장사꾼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엄청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HBM4는 양산은 2026년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이후에, 그리고 엔비디아가 속도 목표를 11에서 13GBps로 상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재설계라는 의미가 D램을 재설계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개발이 늦어졌다고 보면 본질을 놓치는 것이고, 이 지연은 엔비디아가 감수한 의도된 지연이다. 의도된. 제가 위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렌드포스에서는 HBM4 메모리 대량 생산 시점이 최소 1분기 이상 지연됐다. 이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루빈 GPU 플랫폼의 메모리 요구 사양을 상향 조정한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볼까요? 이게 AI GPU 마켓 쉐어입니다. 그러니까 AI GPU에서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얼마나 큰가요? 여기 보면 92%입니다. 전에는 23년인가요? 24년인가요? 이게 98%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8%를 가지고 AMD가 4%, 그 다음에 기타, 인텔, 이런 것들이, 그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런 그 외에, 엔비디아 이외에 반 엔비디아 이 파들이 엔비디아를 따라오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구글의 TPU 이런 것들도 엔비디아의 GPU에 도전장을 냈는데, 엔비디아가 HBM4 루빈을 앞두고 저 반 엔비디아파를 싹을 죽이겠다는 얘기죠. 왜 엔비디아는 굳이 13GBps까지 올렸을까? 핵심 목적은 속도가 아니라 격차라는 얘기예요. 속도는 당연히 나옵니다. 속도 경쟁에서도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더 압도적으로 경쟁사 탈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가 못 따라오게 하겠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문제인식은 이겁니다. AI 성능 병목은 연산이 아니라 메모리 대역폭이다. 다음 세대는 조금 더 빠른 GPU로도 부족하다. 더 빠른 게 아니라 탁월한 빠르기는 이런 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비는 블랙웰의 자연스러운 후속 모델이 아니다. HBM3E와 비교해서 성능 체급을 끊어내는 단절형, 그러니까 이 HBM4는 HBM3E하고는 전혀 다른 제품이다. 그 다음에 이 블랙웰하고 그 다음에 루비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아키텍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IO 인아웃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도 2048개, 핀당 13GBpx, 스택당 2.6TB 이걸 내세운 겁니다. 트렌드 보스를 볼까요? 엔비디아가 핀당 11GBps 수준이었던 속도 목표치를 최근 13GBps로 높였다. 이에 따라서 HBM4 스택당 총 대역폭이 2.6TB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HBM4는 부품이 아니라 GPU 성능을 규정하는 핵심 시스템 요소가 된 것이다. 제가 전에 방송을 한번 했던 것처럼 루빈부터 HBM4부터는 하나의 AI GPU가 아니라 시스템, 통합된 CPU,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정이 밀려도 엔비디아는 조급하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답은 블랙웰에 있습니다. 블랙웰이 수요가 여전히 과잉이에요. 과잉 수요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게 HBM4 루빈으로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아니죠. HBM3는 검증이 완료됐죠. 공급도 부족하죠. 가격도 강세죠. $300대가 $500대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블랙웰 플러스 HBM3 이 조합은 지금도 충분히 돈이 되죠. 올해 26년 1년 내내 돈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급하게 루빈을 낼 필요가 없다. HBM4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 그래서 스펙을 올리는 거죠. HBM3를 더 끌고 가는 것이 단기 수익 극대화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는 블랙웰로 충분한 수익을 거두는 동시에 루빈이 가질 압도적인 성능 절차를 확보하고자 HBM4 사양을 조정할 시간을 번 겁니다. 그래서 삼성, SK, 마이크론한테 이 스펙을 올린 겁니다. 자, 이거는 AMD의 MIX 그런 종류의 이제 AI GPU입니다. 진짜 타깃은 누구일까요? 경쟁 진영은 특히 AMD입니다. AMD가 지금 점유율이 10%도 안 되는데 싹수를 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전력이 보이는 거예요. AMD를 포함한 반 엔비디아 진영은 GPU 메모리 패키징 등 동시에 주도하기가 어렵고 HBM 스펙을 따라가는 구조,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구조예요. 지금까지는
앞에서 표에서 봤던 것처럼 엔비디아 AI GPU의 점유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AMD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들은 이 엔비디아가 지나간 그 발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HBM4가 11기가 BPS 수준이었다면 시간을 두고 추격이 가능하다 생각을 했는데 13기가 BPS 플러스 2048개 인아웃이 되면 메모리, 베이스타이, 전력, 그 다음에 패키징, 소프트웨어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건 후발주자에게 거의 불가능한 난이도예요. 그래서 HBM4 상향은 AMD를 비롯한 경쟁 진영을 겨냥한 기술적 방벽이에요. 넘지 못할 만리장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 고난이도 전장에서 왜 삼성이 부각되는가? 오늘은 제가 이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13기가 BPS는 D램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 싸움이라는 거죠. 11기가 BPS까지는 수율이나 TSV 뭐 이렇게 경험들이 중요하지만 13기가 BPS부터는 파이라든가 신호 무결성, 전력, 열, 베이스타이. 자, 베이스타이 있죠? 베이스타이. 자, IDM, 종합 반도체 회사죠? IDM이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죠? 로직 경험, 삼성은 로직을 하죠? 그러니까 IDM 플러스 로직 경험이 있는 회사는 누구예요? 삼성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코엑스에서 제가 직접 보고 HBM3, HBM4 실물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삼성이 유리하냐? 원시 D램의 위상이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3기가 BPS 구간에서는 RC 감소, 여기 뭐 RC 여기도 다 써놨습니다. 반도체 뭐 신호 관점 이렇게 해서 RC는 신호가 얼마나 빨리 느리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시간 상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D램이 이렇게 RC 감소해서 굉장히 유리하다. 저전압 운용이 가능하고 발열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굴욕을 무릅쓰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HBM4에서 원시 D램을 적용을 했는데 엔비디아의 콜텍스 과정에서 두 가지 요소가 아주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 11기가 BPS에서 원시 D램은 있으면 좋고 좋은 옵션입니다. 그런데 13기가 BPS에서는 없으면 불리한 조건이라. 다시 말해서 원비 D램을 가지고 HBM을 만들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삼성이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그 다음에 4나노 베이스타이. HBM4에서는 베이스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커스텀 HBM하고 그냥 커먼 그냥 일반 그 HBM하고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승부의 핵심이 되는 거죠. HBM4에서는 베이스타이는 단순 연결한 칩이 아닙니다. 고속 I/O 전력 클럭을 담당하는 로직 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4나노 로직 공정을 내재화했죠. 파운드를 가지고 있죠. 메모리 파운드가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공정 단계에서 파이라든가 전력, 열 동시에 최적화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삼성의 구조적 강점이 드러나는 그런 판이 벌어진 겁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을 했죠.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에서 HBM4가 통과한 것으로 파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장 먼저 공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HBM4는 기존 D램 공정 한계를 뛰어넘는 파운드리 공정까지 결합하는 고급 맞춤, 고객 맞춤형 메모리 CHBM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단순히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발열 제어라든가 패키징 기술 누가 엔비디아의 눈높이에 맞추느냐.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낮은 고전을 하고 있던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한 발 앞서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중요한 구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약해진 것일까? 아닙니다. 여전히 수율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엔비디아에 입장에서 현업의 최강자입니다. 그리고 26년은 HBM이 주류를 이룰 걸로 봤는데 주류가 HBM3 12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기존 11기가 비해서 최적화된 자산의 일부가 무력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안정형 리드 타임이라든가 재설계 레이스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의 성격 변화가 삼성에게 상대적으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나
HBM1이 SK 하이닉스가 쌓아놓은 그 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보고서는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 업체로서 과반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다. 올해는 SK 하이닉스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은 공통된 견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HBM 시장에서 여전히 메인 밴더 지위를 가져갈 것은 틀림없어요. 뭐 마이크론도 추격이 거세지지만은 이게 지금 13기가 BPS가 되면서 이게 그 D램 단에서도 손을 봐야 되지만 베이스 다이 쪽에서도 굉장한 또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걸 합치면 엔비디아의 전략은 이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중 전략을 쓰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블랙엘 플러스 HBM3 최대 물량으로 해서 최대 ASP. 그러니까 HBM3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성숙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블랙웰을 잘 만들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하겠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HBM4의 난이도를 극상향시켜서 경쟁 진역을 봉쇄를 하고 성능 격차를 한 번에 완전히 벌려놓은 거예요.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루비는 빨리 내는 제품이 아니라 판을 다시 정의하는 제품이다. 그래서 최종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HBM4 지연 13기가 BPS는 기술적인 실패가 아니다. 엔비디아가 돈을 벌면서 HBM3E로 블랙웰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동시에 경쟁사를 멀리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재설계이며 고난이도의 전장에서 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그런데 11기가bp에서 13기가bp로 끌어올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주 전문적인 그런 과정이라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HBM4 속도를 9, 11, 13기가bps로 올리려면 D램 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IO 회로 배선 TSV 기생 성분이라든가 전력, 열, 수율, 테스트 전반 특히 11에서 13 구간에서 대대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D램을 안 건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옆대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터치를 재설계를 해서 이 속도를 올리겠다는 거죠. 이 고속 구간은 셀 미세화 싸움이 아니라 삼성은 원시 D램 플러스 4나노 베이스 다이의 설계 체력, SK 하이닉스는 수율, 양산 안정성이 각각 강점이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HBM4 13기가bps는 셀 문제가 아니라 설계, 전력, 수율을 전부 다시 짜야 되는 그런 난이도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쨌거나 D램의 성능이 높으면 13기가bps를 달성하는데 좀 더 수월하다. 그러면서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